자,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미지 넣어야 되죠. 이미지. 요 녀석. 자, 근데 이미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분석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뭐 이미지가 하나, 둘, 뭐 세 개,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근데 정확하게는 이거는 이미지가 세 개가 아니라 하나의 이미지죠. 하나의 이미지. 요런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보면 얘랑 간격이 하나, 둘, 셋, 네 개. 간격이 이제 균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 둘, 여기 내용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어요. li로 지금 HTML 태그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얘의 역할은 뭐냐면 실제로 여기에 내용을 넣는 건 아니고 공간을 벌리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공간들이 적절하게 이렇게 균일하게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얘네들도 균일하게 이렇게 준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 지금 들어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뭐부터 해야 돼요? 이미지부터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div 쓴 다음에 저는 그냥 인포 박스라 쓸게요. 인포 박스. 그 다음에 div 이미지 박스라고 써주시고요. 이미지를 그냥 이름 같은 경우는 그냥 진짜 간단하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어렵게 이미지 이름을 지으려고 가끔가다 하시는데 이름을 그렇게 어렵게 짓지 않아도 돼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뭐라 할까요? 그냥 IT 스킬 공유 이미지 뭐 이렇게 쓸게요. 그냥 대충 공유 화면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지만 얘가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도 뭐 너비라든지 뭐 높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현재 얘 이미지한테는 1020 픽셀이 적용되어 있네요. 그러면 얘한테 클래스 해가지고 자, 저는 여기다가 W 1020 픽셀 정도만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랑 적당하게 좀 떨어져야 되니까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마진 바텀 주셔도 되고요. 이 스킬 바텀 아니면 얘한테 주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얘한테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떨어지죠. 근데 좀 많이 떨어져야겠네요. 120 픽셀 이렇게 떨구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뭐가 있냐면 패딩 바텀도 230 픽셀이 걸려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얘한테 그래서 패딩을 미리 230 픽셀 정도만 부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이제 내용물이 이렇게 생기겠죠. 내용물이라기보다는 이렇게 공간이 생긴다. 자, 그러면 이제 이미지 박스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컨텐츠 이미지에 한 다음에 이미지에 이제 형제로 UL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줄까요? 그래요. 일단 요거 하기 전에 여기 보시면 제가 요걸 놓칠 뻔했는데 여기 뭐가 있냐면 이렇게 라인이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라인. 자, 그러면 일단 이 라인을 우리가 그려야겠죠. 근데 이제 이 라인 그리는 게 살짝 어려워요. 자, 왜 어렵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인포 박스잖아요. 인포 박스, 그죠? 인포 박스. 다시긴 인포 박스한테 자, 여기다가 저는 비포라 쓸게요. 비포 뭐 애프터 써도 상관없어요. 자, 컨텐츠라고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포지션 앱솔루트 주시고 탑 0, 그 다음에 레프트 0, 너비는 그냥 100%라고 쓰겠습니다. 높이는 한 4픽셀 정도 그래 굵게 일단 만들어 놓을게요. 제가 자,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좀 눈에 보이게 레드라고 칠하고요. 자, 그러면 요 녀석이 자, 지금 컨테이너에 얘잖아요. 얘 인포박스, 그쵸? 그러면 제가 이제 넣어준 건데 이제 보이시나요? 탑 0 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위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어쨌든 가둬가지고 뭐 해야 돼요? 나오게끔 만들어야 되나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인포박스에 가둬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아시는 분? 이렇게 돼버려요.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모작이라든지 작업하다가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부모 요소한테 너비가 있는데 그 부모 요소한테 뭐 가둬야 된다면 뭐 부모 요소를 기반으로 해서 가둬야 된다면 상관이 없지만 어떤 빅보 애프터가 뭐 포지션 앱솔루트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모를 벗어나서 너비가 최대로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인 거죠. 이런 경우. 이런 경우.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기다가 가둬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인포박스는 실제로 너비가 존재하진 않지만 컨테이너가 너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인포박스는 DIV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의 너비에 알아서 맞춰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뭐 크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근데 자 여기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 탑을 일단 안 줘볼게요. 자 탑을 안 주면 당연히 이제 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얘가 원래 위치가 현재 여기여서 그래요. 여기여서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리는 것도 있고 다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릴라티브를 안 줄게요. 자 보이죠? 자 릴라티브를 안 주면 안 줘야 되는 거죠. 주면 안 됩니다. 참고로 렐라티브를 주게 되면 이 인풋박스에 갇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렐라티브를 안 주는 거고 그 다음에 탑 0을 안 주면 이 녀석의 위치가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냥 얘만 적절하게 그냥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내리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논리적 사고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좀 되시나요? 자, 그러면 내리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뭐 탑을 이용해서 내린다고 하면 너무 많이 내려야 되니까 현재 위치에서 내리는 속성이 있어요. 그게 뭐죠? 여러분들? 현재 위치에서 해당 요소를 내리는 방법. 위치를 이동시키는 방법. 그거는 트랜스폼, 트랜스레이트죠. 그렇죠? 자, 제가 이걸 100픽셀을 써볼게요. 그러면 얘가 현재 위치에서 이만큼 내려가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 얘를 여러분들이 내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디 위치에 있어야 되냐면 여기 자물쇠 고리 살짝 요 라인에 걸쳐야 되죠. 그렇죠? 그럼 이거 내리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했는데 배경색 요 녀석이 한번 색상이 뭔지만 볼까요? 나오나? 여기 있다.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넣었는데 뭐 탑을 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내렸어요. 583픽셀 해가지고 많이 내렸는데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뭐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높이 같은 경우는 제가 일부러 늘렸는데 3픽셀 이렇게 주시면 얇아지죠. 얘는 몇 픽셀일까요? 1픽셀이네요. 일단 길게 하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레드락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내리면 되겠죠. 120픽셀 한 122 한 113 그러면 요 정도 내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정도 내린 상태에서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얘를 뒤로 이미지 뒤로 그냥 옮기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자, 근데 마이너스 1로 하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마이너스 1로 하는 순간 지금 얘가 뭐예요? 이 녀석이 지금 어디에 갇혀있어요? 안 갇혀있어요? 갇혀있지 않죠? 갇혀있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1 주는 순간 그냥 아예 화면 끝까지 뒤로 밀려나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디 선에서 막아줘야 돼요? 바로 너는 끝까지 밀려나지 마라 라고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녀석이 인풋박스가 있는데 인풋박스 뒤로 아예 밀려나 버린 여기죠. 얘 뒤로 지금 밀려나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포지션 렐라티브 걸고 제트인덱스를 0을 이렇게 주면 여기 뒤에 딱 위치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또 문제가 뭐예요? 이렇게 하면 얘한테 걸려버리기 때문에 어때요? 얘한테 걸리니까 얘가 요 안에 갇혀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요 안에 갇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거는 게 아니라 이 아이트 스킬 박스 있죠? 얘한테 거는 거예요. 얘한테. 이 녀석한테. 얘한테 포지션 렐레티브 걸고 제트인덱스 0 여기다 줘야 되는 거죠. 보이죠? 자,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을 주겠다 하면 요 녀석한테 포지션 렐라티브 주고 제트인덱스 0을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작업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요렇게 해줘야 된다. 그럼 이제 높이 같은 경우는 이제 줄이면 되겠죠. 이 픽셀 줄이면 되고, 색상은 샵2 이렇게 부여를 하시면 이렇게 라인이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여기 이제 내용물도 집어넣어야죠. 내용물 집어넣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자, 지금 여기 이미지가 있고 이미지 형제로 있어야 되니까 UL, 그 다음에 LI라고 쓸 건데, 자, LI를 4개를 쓸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식으로 H2 정도 쓸게요. 왜 H2를 쓰냐면 여기 지금 H1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제가 H2를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겁니다. 뭐 물론 여기 H1이 있다 해가지고 여기서 H1을 못 쓰는 건 아니에요. 크게 상관은 없는데, 왜냐면 얘랑 이미지 박스에 있는 H2랑 이 H1은 좀 엄연히 다르죠. 근데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냥 H2 뭐 아니면 H3 뭐 해도 상관없어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얘 같은 경우는 뭐 스트롱 태그로 되어 있죠. 자, 뭐 그러면 얘처럼 한다고 하면 이 스트롱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글씨를 강조할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H1은 H 태그는 제목을 의미하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트링 태그라는 걸 쓰게 되면 얘도 살짝 이제 H 태그랑 비슷하긴 하지만 얘는 제목 태그가 아니라 어떤 글씨를 강조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보이죠? 글씨가 굵어지는 거. 그러니까 H는 제목이에요. 제목. 스트롱은 그냥 내가 어떤 텍스트를 강조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엘리먼트가 바로 스트롱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P태그라는 것도 존재하는데, P태그는 그냥 어떤 문서의 내용을 작성할 때 P태그를 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홈페이지에서 이런 식으로 내용물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P태그를 좀 많이 쓴다. 또는 이제 뭐 스판으로 쓴다 해가지고 크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P태그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얘를 이제 사용한다 했을 때 스트롱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P태그 써도 되고, 그쵸? 이렇게 해도 크게 상관은 없다라는 거죠. 현재 지금 스트롱의 자식으로, 스트롱의 형제로 지금 P태그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얘는 얘는 이름을 따로 정해준 건 없네요. 여기 나는 P태그 같은 경우는 DS, Description이라 해가지고 설명이라고 그냥 클래스 이름만 좀 추가를 해줄게요. 자, LI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저는 UL한테 플렉스를 줄 거고요. 그 다음에 LI한테 플렉스 1이라는 걸 줄 거거든요. 자, 저번에 플렉스 1을 우리가 2차 메뉴 만들었을 때 보여드렸던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플렉스 그로우랑 슈링크랑 베이시스가 걸려있는 건데, 그냥 쉽게 말하면 플렉스 그로우 1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적절하게 얘네들한테 플렉스 그로우 1 주게 되면 얘네들이 뭐한다? 그 공간을 4분의 1씩 적당하게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요. 자, 그러면 일단 내용물도 넣어줘야죠. 간결하고 유연하게, 간편하고. 자, 요거는 참고로 여기다 넣으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이제 요거 필요 없어요. 얘는 그냥 껍데기예요. 껍데기. 공간을 주기 위한 녀석이지 얘는 실제로 내용물이 들어가 있는 녀석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정렬은 한 번에 할게요. 정렬 단축키도 가끔씩 저번에 알려드렸는데 물어보는 분들 계신데, 컨트롤 A 하면 전체 지정이잖아요.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탭 누르면 정렬됩니다. 이걸 이제 가끔씩 또 물어보시는 분들 계셔서 다시 한번 알려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나왔죠. 자, 지금 얘네들이 적절한 공간이 분배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지금 이미지 박스에 있는 UL이니까, 자, 인포 박스죠. 자, 인포 박스에 있는 UL, 그 다음에 LI한테 제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루라 써볼게요. 그러면 적당하게 이 공간을 나눠 가지고 있어요. 자, 이미지 박스죠. 자, 인포 박스가 아니었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요 녀석이 지금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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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칠하면 구분이 안 되니까 색상을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칠할게요. 비지레드 300. 그다음에 얘는 블루 300. 뭐 이건 여러분들이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저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공간을 어떻게 차지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 쓰는 겁니다. 얘는 그린 300이랄까? 이게 있나? 옐로우가 있나 모르겠네요. 자,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형태라고요. 이렇게 만들어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적당하게 나눠진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LI한테 제가 작업했던 이 LI가 LI를 지웠군요, 제가. 그러면 인포 박스에 근데 이제 요거를 UL한테 넣어도 되는데 컨텐츠 이미지하고 UL은 조금 안 맞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미지 박스라고 하니까 조금 웃기죠. 그래서 저는 요거를 밖으로 뺄 겁니다. 그냥 DIV라 쓰고 그냥 컨텐츠 박스라 쓸게요. 차라리 이런 식으로 이게 좀 더 낫겠네요. 자, 그러면 어차피 뭐 DIV니까 나오는 건 똑같아요. 왜냐면 이름상 인포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컨텐츠 박스라고 해서 인포 박스 안에 이제 컨텐츠 박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쓴 겁니다. 인포 박스에 뭐 UL, LI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죠? 자,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로 주게 되면 글씨 텍스트들이 이렇게 가운데로 갑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가운데로 가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LI의 자식인 누구? 스트롱 태그죠? 얘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얘도 이제 자, 디스플레이 블록 좀 줄게요. 디스플레이 블록. 그 다음에 글씨 크기가 있겠죠? 현재 18픽셀이네요. 그러면 폰트 사이즈를 18픽셀 이렇게 부여를 해주시면 되고, 자, 위에 아래 마진 들어가 있죠. 그래서 마진 얼마큼 들어가 있나요? 뭐 45랑 그 다음 17픽셀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위에는 45픽셀 이런 식으로. 자, 이거 먼저 아시죠? 위, 오른쪽, 아래, 아래 위, 오른쪽, 아래 왼쪽이네요. 그러면 17픽셀을 여기다 넣어주죠.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러면 얘랑 어느 정도 적절하게 간격이 벌어진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14픽셀이래요. 이 녀석들은. 폰트 사이즈가 14픽셀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고, 색상도 다르죠. 샵 666. 컬러는 샵 666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뭐 폰트 웨이트가 살짝 이제 낮춰져 들어가 있는데 우리 것도 이렇게 해볼까요? 200이라고. 근데 얘는 아마 안 먹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 지마켓 산스를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먹진 않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이제 텍스트도 가운데로 가 있는 상태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고요. 근데 뭔가 살짝 지금 이미지가 이미지랑 얘네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미지가 뭔가 좀 안 맞죠? 간격이. 그쵸? 1020픽셀.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미지한테 1020픽셀은 줬는데 얘한테 너 정렬하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이미지 박스에, 그죠? 얘한테 1020픽셀을 줬지만 이미지 박스한테 뭐 했냐면 너 가운데로 정렬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 보게 되면 요 녀석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한테 이미지를 어쨌든 가운데로 정렬시켜야 되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간단해요. 그냥 이제 뭐 여기다 마진 레프트 오토, 마진 라이트 오토 줘야 되고, 아니면 플렉스 줘서 저스티 파이 센터
이런 식으로 주시면 정렬이 되는 거죠. 보이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색상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비지, 블루, 옐로우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살짝 이게 조금 그렇죠. 얘네들이 이제 간격 같은 경우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얘가 조금 오른쪽으로 이제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li는 플렉스 1을 지우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붙을 텐데.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를 살짝 왼쪽으로 당겨도 되고, 그럼 얘만 살짝 왼쪽으로 당겨 볼까요? 마진 라이트를 줘서 얘죠. 요렇게 이제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살짝 당겨서. 아니다. 이거 이렇게 하니까 조금 플렉스를 주니까 살짝 안 맞네요. 그냥 얘네들처럼 갈까요? 그냥 25%를 주는 걸로. 그게 낫겠네요. 차라리. 왜냐면 플렉스를 주니까 살짝 간격이 안 맞는 느낌이 나서. 왜 그러냐면 이제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사이즈가 달라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마진 라이트를 여기다가 주지 말고 수정을 하죠. li죠. 너비를 25% 이렇게 갖게끔. 너비 25%에 가져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네요. 그럼 플렉스를 주고 똑같이 주고 여기다가 어떻게 해줄 거냐, 이미지를 조금 건들면 되는데 이렇게 쓸게요. 어디 있죠? 인포 박스가 얘죠. 제가 너비를 지워볼게요. 너비를 지우고 그 다음에 자, 너비 지우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자, 가운데로 정렬은 지금 됐나요? 이미지 박스. 그러면 제가 마진을 0, 위아래 0, 30픽셀 줄게요. 이런 식으로 0, 30픽셀 주면 또 위가 좀 그러네요. 살짝 뭔가, 그러면 요거 아까 했던 것처럼 그냥 합시다. 괜히 이제 좀 수정을 하면 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얘한테 적당하게 그냥 마진 라이트 줘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아까 했던 것처럼 그냥 뭐 너비를 준다 했을 때도 결국엔 똑같은 거니까 그냥 23픽셀 정도 이렇게 주시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얘네들이 이제 살짝 줄어들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 시링크 줘도 되는데 그냥 뭐 적절한 것 같다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줘도 크게 무관합니다. 자, 그냥 이 정도로만 만족하죠. 이 정도 만족하면 좀 너무 뒤틀린가요? 많이 뒤틀려 버리네요. 그러면 UL한테 아예 마진 X축을 20픽셀을 주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게 낫겠네요. UL한테 20픽셀. 요게 낫죠? 요게 좀 낫네요. 자, 이렇게 하니까 살짝 중앙이네요.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되겠습니다. 각각 옮기지 말고 이런 식으로만 처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됐습니다.